수학 공식 없이 수학을 정복합니다. 우선 첫 단어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학원입니다. 처음 수업. 집합과 그의 원소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집합의 정의가 뭐지? 집합을 물어보니까 선생님 집합은 세트인데요. 집합을 영어로 바꾸면 세트예요. 알겠지? 그런데 집합은 이 정의가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형용사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름답다, 크다, 작다. 안 된다. 기준이 없거든.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원소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element 여기 있어요. 선생님 웃기는 소리로 elephant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끼리 코 이렇게 E를 형상화시킨 모양을 쓰게 됩니다. 요건 이니셜 E를 쓴 거야. elephant. 알겠지? 그래서 보세요. 스몰 a는 집합 A에 속한다는 수학적 표현을 밑줄 그으세요. 이런 수학적 표현을 씁니다. 수능에는 이것만 나온다. 빨간색만.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야?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원소를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씁니다.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뭘 나타낸다? 대문자를 쓴다는 게 약속인 거예요. 이 또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국제기호, ISO 국제기호인 터라 웬만하면 지켜주세요. 알았지? 스몰 a는 원소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원소를 두고 오른쪽에 집합을 둡니다. 그러면 이 기호는 뭘까?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선 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아니다라는 영어로 not이라는 표현이 있단다. 스몰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지?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기호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책에 있는 예입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는 집합일까 아닐까? 맞죠? 집합의 한글이 발음 모듬입니다. 모듬. 모임이라고 적었지만 모듬을 한자는 집합이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모듬이라는 기호를 쓴다. 알겠지?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맞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쓰고 1,2라고 써요. 누가 봐도 원소가 1, 원소가 2라는 표현이지. 그럼 봐봐. 큰 수라는 모듬은 없지. 내보다 더 큰 사람한테는 내가 큰 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다 작다 형용사가 들어가면 집합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4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얘는 집합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A 쓰고 A 이퀄 중괄호 쓴 후에 1, 2, 4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1은 A 집합의 원소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는 A 집합의 원소, 3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중괄호 기호를 써서 그 원소를 콤마를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필기하세요. 조건제시법에 이런 기호, 다음 장에 보면 기호가 있어요. 조건제시법에 빈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A는 만약에 A 집합이라고 쓴다면 중괄호 쓰고 X giv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어진 수동태 뭐뭐에 의하여 주어진이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이 근데 표현상 짝대기 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바 뒤에는 뭐가 올까요? 뭐 뒤에는 뭐가 온다고 배웠어요? 반드시 바 앞의 문자의 조건이 옵니다. 내가 왜 이걸 필기하았냐면 수능이 참 잘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표현 낼 수 있단다. 선생님 정확한 표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런 표현 x, y, z 제곱 바 x는 2의 약수 필기하지 마세요. 얘는 y는 6의 배수 z는 예를 들면 순허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지금 바 앞에 문자가 뭐가 왔어요? 우리 3개가 왔지. x랑 y랑 z랑. 그러면 바 뒤에는 반드시 바 앞에 문자의 조건 다 와야 돼요. 알겠지? 또는 이런 표현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y 바. x는 2의 배수. 또 y는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수학자 벤이 영국 수학자입니다. 벤이 발명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두 집합 사이의 포항관계를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두 집합 사이 포함 관계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전부 다. 종이 한 장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자 규칙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라.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어. 1, 2, 3이나 1, 3, 2 전혀 관계없어. 하지만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1, 2, 2, 3, 땡. 알았지? 1, 2, 3 중복하지 않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 밑줄 그으세요.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만 일부러 생략해서 점점점을 기호를 써요. 누가 봐도 1, 2, 3 다음에 뭐가 올까요? 4가 오겠지.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쓸까? 이런 표현은 틀릴까 맞을까요? 이런 표현은 틀린 겁니다. 1 다음에 뭐가 올 줄 알아서. 안 그래요?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최소한 2, 3개, 4, 5개는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적어놨지. 이런 표현보다는 선생님 적었던 것처럼 이 바 뒤에는 바 앞의 뭐가 온다고? 조건이 옵니다. 바 앞의 문자의 조건이 옵니다. 필요할 필요 없지? 설명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집합을 분류하는 게 지금은 개수만 가지고 얘기해놨어요. 근데 다른 표현도 나중에 좀 더 배우고 나면 가르쳐 드릴게요. 원소의 개수 말고도 다른 분류에 의한 집합의 분류도 있습니다. 우선 개수에 대한 분류를 이번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봐도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유한개 있을지 않을까요?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무한개 있을 것 같죠? 그 말을 쭉 적어놓은 거야. 자, 이 장에서 어려운 게 아마 내 제자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공집합이 뭐지? 설명할 수 있나? 공집합이라는 건 이 공자가 뭐냐면 영어로 empty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 쓰면 비어있다 공자를 써요. 빌공자입니다. 영어로 비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고 읽까요? 이거를? 그리스 문자거든요. 파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그 원주일 파이란 맞아요.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입니다. 공집합은 파이라고 부르고요. 그 옛날 표현인 중가로만 씁니다. 알았지? 중가로 기호만 딱 쓴단다. 옛날 표현이라서 지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옛날 책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읽을 때는 공집합,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안 됩니다. 알겠지? 아무것도 안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넘버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넘버.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전에 4의 약수를 했었지? 그럼 두 가지 표현 다 보여드릴게요. X바. X는 4의 약수. 이게 조건 제시법이었어요. 원소 나열법은 뭐죠? 중괄호 1, 2, 그리고 4로 적으면 되죠.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어요? NA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3개라는 표현을 써요. 원소가 뭐가 있어요? 1, 2, 3이 있죠. 1은 A집합의 원소 맞아요? 2는 A집합의 원소 맞나요? 4도 A집합의 원소 이런 표현을 써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넘버링 n을 붙이고 소가로 a를 쓰면 돼요. 조금 낯설죠? NA라는 표현 읽을 때 그냥 n 소가로 말고 NA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건 공집합이에요. 집합 A를 적을 건데 이렇게 적을 거예요. 공집합이고요. 집합 B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중괄호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집합 C가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A집합은 무슨 집합?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공집합에 원소는 뭐가 있죠? 없죠. 그래서 NA를 뭐라고 쓴다?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B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공집합이 집합 B의 원소라고. 이 녀석이 원소인 거예요. 오, 좀 낯설죠? 그러면 NA는 얼마일까요? NB는 얼마일까요? 이 문제에서는? 1, 그렇지. 집합 C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그렇지. 0은 집합 C의 원소예요. 그래서 NC는 1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